2026년 새해 시작부터 계좌가 줄어드는 걸 보며 이제 진짜 끝이라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공포에 눌려 지금 손절하는 99%는 평생 이 시장의 먹잇감이 되어 빈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바로 오늘이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놀란 마음 잠깐만 가라앉히고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력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지금 바로 쉽게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누군가가 리플 488만 개를 모았다는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488만 개가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165만 달러이고 원화로는 약 169억 원입니다. 누가 169억 원을 한 번에 넣어서 리플을 샀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 거래소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원래 리플 관심이 유난히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표현인데 그런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큰 매집이 나왔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현재 93,803달러입니다. 원화로는 1억 3,588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변동률이 0.83%라서 비트코인은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11.50%나 올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리플이 비트코인과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리플이 자기 이야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 탐욕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42입니다. 42는 중립 구간입니다. 시장이 과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포에 완전히 잠긴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열이 아니라는 건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포 탐욕 지수가 80이나 90이면 이제 좀 쉬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42입니다. 즉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청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써서 한순간에 계좌가 날아간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코인들이 하나둘씩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94,600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시장 전체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리플 포함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밀리면 리플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차트는 계속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리플이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리플 차트에서 트리플 바텀이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트리플 바텀은 가격이 바닥을 3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패턴 뒤에는 강한 상승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과거 차트도 직접 찾아보세요. 트리플 바텀이 나온 뒤 큰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5,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도 말합니다. 물론 이건 장기 전망이고 당장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투기판에서만 도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리플도 다른 코인처럼 투기 목적으로 많이 거래됐습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규제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명확한 규칙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칙이 흐릿했습니다.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도 애매했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도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플도 몇 년 동안 SEC와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칙을 제대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말하면 달러나 원화 같은 실물,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USDC는 항상 한 달러 가치를 목표로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거의 안 흔들려서 결제에 쓰기 좋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은 가격이 흔들리니까 일상 결제에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커피값으로 냈는데 내일 갑자기 2배가 된다 같은 일이 줄어듭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칙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대기업들도 자기 회사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 쇼핑몰은 이걸로 결제하세요. 대신 수수료는 거의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도 디즈니 코인을 만들어서 디즈니랜드 티켓, 디즈니 플러스 굿즈까지 결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 열어준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것도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 토큰 전체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 지금 상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리플 같은 코인들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증권이다 아니야 같은 끝없는 싸움이 정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또렷해지면 결국 큰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규제가 불안해서 못 들어오던 은행, 자산운용사, 거래소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몬페이라는 회사 최고 법률 책임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널리 채택되는 해가 될 것이다. 몬페이는 전 세계에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고위 인물이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건 업계 안에서는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 줄여서 BIS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방식 최종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은행들이 그 규칙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규칙이 애매해서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더는 대기 어렵게 된 겁니다. 리플은 바로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은행과 금융기관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기존 금융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비트코인의 철학은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사람끼리 직접 거래하자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은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은행이 더 빠르고 싸게 일하도록 돕자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스위프트는 느리고 비용이 큽니다. 송금 한 번에 며칠 걸리기도 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리플은 이걸 몇 초 만에 수수료도 거의 적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느리고 비싼 스위프트만 쓰지 리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이미 리플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더 명확해지면 본격 도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만약의 금융기관이 쓰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도 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프트가 새로운 트랜잭션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API 기반 메시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연결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핀스트라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ISO 20020이라는 새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리플도 이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ISO 20021을 쉽게 말하면 금융 메시지의 새로운 국제 공통 규칙입니다. 전 세계 은행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만드는 표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별, 은행별로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 송금이 복잡하고 느렸던 겁니다. 그런데 ISO 20022가 자리 잡으면 모두 같은 표준을 쓰니 더 빠르고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표준을 처음부터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나중에 맞추려 하는데 리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CBPR 플러스라는 것도 있는데 스위프트가 국가 간 결제를 표준화하려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리플은 이것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스위프트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중심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으며 리플은 그 변화와 잘 맞는다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만약에 금융기관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중 절반만 리플을 쓰기 시작해도 리플 수요는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경제 제재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면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동시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찾고 있습니다. 리플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가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브라질로 돈을 보낼 때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다시 헤아라로 바꿉니다. 즉 환전을 두 번 합니다. 그런데 리플을 쓰면 원화를 리플로 바꾸고 그 리플을 헤아라로 바꾸면 끝입니다. 게다가 원화를 리플로 바꾸는데도 몇 초, 리플을 헤아라로 바꾸는데도 몇 초면 됩니다. 전체 과정이 1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며칠씩 기다릴 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이 분명하니까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객 디지털 결제 샌드박스 프로젝트인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가진 암호화폐를 태국 돈으로 바꿔서 여행 중 쓰게 하는 방식입니다. 태국은 관광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매년 수천만 명이 방문합니다. 관광객이 환전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해 코인을 바트화로 바꿔 바로 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태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남으니 세금 징수도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 경제로 새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관광 강국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관광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조 달러 시장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결제가 자리 잡으면 수요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런 실제 사용 사례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자 은행은 헤아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기술로 출시했고, 유럽에서는 슈만 파이낸셜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리플은 실제로 된다라는 증거가 늘어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리플은 국제 결제 네트워크라는 가치를 인정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리플 측은 규정을 잘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합니다. KYC와 AML 같은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고, 뉴욕 금융서비스국 승인도 받았습니다. 왜 규정 준수가 중요하냐면 큰 은행과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큰 벌금도 내고 이미지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규정을 잘 지키는 곳과만 협력하려고 합니다. 리플이 그런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리플은 은행용이니까 개인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은행들이 리플을 쓰면 그 혜택은 결국 고객에게도 돌아옵니다. 송금 수수료는 내려가고 송금 속도는 빨라지고 환율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낀 비용 일부가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 원장 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디파이가 생겨난 것처럼 말입니다. 리플 원장도 오픈소스라 누구나 그 위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반이지만 리플 생태계가 커지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토큰화도 가능합니다. 10억짜리 건물을 100만 조각으로 나눠 1조각을 10만 원에 파는 식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큰 부동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토큰화가 되면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권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도 토큰화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유동성이 낮던 자산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때 리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쓰임새가 단순 송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리플이 5,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리플이 글로벌 결제에서 브릿지 자산 역할을 한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노스트로 계좌에 묶어둔 돈이 15조에서 20조 달러 정도라고들 합니다. 노스트로 계좌는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빨리 처리하려고 다른 나라에 미리 넣어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미국으로 송금을 많이 하면 미국에 있는 은행에 미리 돈을 넣어두는 식입니다. 그래야 송금 요청이 왔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그냥 묶여 있다는 겁니다. 수익도 못 내고 잠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리플을 쓰면 노스트로 계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쌓아둘 필요 없이 송금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리플로 바꿔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15조에서 20조 달러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효율 개선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리플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게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은행이 리플을 쓴다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만 쓸 수도 있고 경쟁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달러나 12,000달러 같은 숫자를 확정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선명해지고 기관이 들어오고 실제 사용이 늘면 리플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질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지금 2.38달러가 리플의 진짜 가치를 다 반영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쪽에서는 리플이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1,000억 개가 발행됐고 추가 발행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도는 양은 그보다 적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고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오늘 11.50% 올랐다고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 1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장기 관점입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올랐다고 흥분해서 더 사고 내일 떨어졌다고 공포에 팔면 절대 못 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6년에 규제가 잡히고 2027년에 기관이 더 들어오고 2028년에 실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은 꽤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리플만 보지 말고 다른 코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체인링크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로 블록체인과 현실 데이터를 연결해줍니다. 주식 가격, 날씨 정보, 스포츠 경기 결과 같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전달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가려면 바깥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해라는 계약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계약은 비트코인 가격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정보를 체인링크가 전달해주는 겁니다. 리플이 가치 이동 레이어라면 체인링크는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둘 다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 유망 프로젝트로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리플, 체인링크,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